310, 317페이지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공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지적 공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 옆에다 써놔볼래요? 가시예요? 불가시예요? 요렇게 써놔봐요. 자,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써놔봐요. 가시적 지적 공부. 1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지적 공부, 가로 열고, 가시적 지적 공부.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보관하느냐?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한번 봐볼래요? 광주. 지적소관청이 청사안에 무슨 서고? 지적서고. 올해 지적서고가 2.5점짜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구청에 가면 이제 지적서고라는 게 있어요. 지적서고. 그러면 지적서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잠정 지적서고의 설치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설치 보전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골라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지적서고는 뭐를 보관해요? 요걸 보관하죠. 보관하잖아요. 가시적 지적 공부. 그럼 도둑놈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래서 이중문으로 돼 있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바깥쪽 문이 뭐예요? 바깥쪽 문이 철제로 돼야 될까요? 안쪽이 철제문으로 돼야 될까요? 바깥쪽 문. 그렇죠. 안쪽은 철조망을 쳐놓는 거고, 뭐에 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바깥쪽, 안쪽을 바깥치기 해놔가지고 올해 2.5점짜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도, 온도. 그래서 그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그거는 뭐에 충분히 문제를 찍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고스에 봐봐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보관한다? 지적소관청. 무슨 서고? 지적서고. 요렇게. 자, 이번에 청사.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그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필요한 경우 옆에 있죠. 자, 옆에 방주가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원칙은 반출 X라고 써놔요. 반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반출 X 옆에다가 자, 그래서 좌측 우측 날개에다가 A적으로 반출을 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읽어봐요. 자, 천재지변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눈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눈 하니까 뭐예요? 눈, 뭐 8.8cm 나왔죠. 서울의 첫눈은. 근데 부산에는 뭐예요? 1cm만 와도 교통 대란이 생깁니다. 옛날에 부산 내려갔더니 눈이 1cm 쌓였는데 전부 지각이에요. 지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때문에 또 뭐예요? 마포, 용산 이때 KT 뭐예요? 전화가 안 돼요. 지금 마포 쪽은 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KT 본사가 거기 아현 그쪽에 불이 타가지고 자, 그러면 천재지변이면 어떻게 반출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 써놔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적으로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얻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1번을 봐봐요. 무슨 지변? 천재지변,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줄 한번 쳐놓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숙지하죠. 원칙적으로는 반출 X, A적으로는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얻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천재지변이 누구 별명이에요? 제 별명입니다. 자, 천재지변. 봐봐요. 어떤 뜻이냐 봐봐요.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천재지변. 옛날에 수강생이 하나 뭐예요? 별명을 천재지변. 별명을 멋있게 하나 줘줬어요. 그래서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요것만 보면 참 수강생들이 멋있게 별명 하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천재지변이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원칙은 봐봐요.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요렇게.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보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공부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 무슨 하일이었죠? 지적하일. 그렇죠. 지적하일. 자, 그래서 특히 가로 1번 거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거 하나 줄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 파일을
자, 지정보관리체계에서 연구 보전한다. 그러면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 지적 파일 아니면 지적 파일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정도.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 보니까 5번에 찾았어요. 예, 지적전산 정보, 지적전산 자료 이용 찾았죠. 그게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개정되고. 거기 앞에다는 이렇게 5번에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30회 때.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거기, 자, 여기 이제 성인이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 1번을 봐봐요. 좌측.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다가 2017년 심사만 받고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심사만 받고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이게 이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표를 5개 놓고 특히 범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둬야 돼. 특히 가로 3번을 가봐요. 가로 3번. 자, 신적 전산 자료 이용 신청 찾았어요? 예, 신청에다 한강편 닦아놓고 자, 1번에 가서 무슨 단위가 있는지 봐봐요.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자, 시군구 단위가 있어요. 전국 단위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옆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찾았어요? 예, 국 동그라미 써놔봐요. 국. 자, 시도지사에서 시자 동그라미, 그래서 지자 동그라미. 앞으로 이제 전국 단위 여기 읽어봐요. 뭐요? 국시지. 그러면 시도 단위는 시지, 그래서 시지. 신궁 단위는 지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런데 여기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시군구 단위, 그러면 뭐예요? 지죠. 그러면 여기는 가로 열고 끝에다가 또는이라고 써놔요. 자, 또는. 우리 법학에서 또는하고 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시라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그쵸? 그러면 또는은 뭐예요? 하나만 가르면 되죠. 둘 중에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모의고사 볼 때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나중에 따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우리 이제 전국 단위 뭐라고?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 단위. 지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가보죠. 제3절을 봐봐요. 무슨 점이죠? 시장경계점 등록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봐봐요. 만약 이 질문이 나왔다 어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에 해당한다. OX. 또 뭐 첫 시간 또 잘못 배웠네요. X죠. 자, 여기 무슨 공부?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아까 몇 종류? 8종류밖에 없어.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가 아니라는 거네.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라는 거네. 그러면 지적공부는 아까 가시적 지적공부 몇 종류? 7.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공부 한 종류가 있었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예요. 근데 요게 좀 재수가 없는 단어예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기타 공부죠. 요거는 지적 공부잖아. 아까 경계점 좌우표 등록부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요거는 기타 공부죠. 그럼 봐봐요. 요거는 부자 동네. 요거는 가난한 동네. 경계점 좌우표 등록부는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요거는 주로 도시개발사업지역, 비싼 동네. 요거는 싼 동네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몇 필지죠? 한 필지. 여기 몇 필지죠? 두 필지. 뭐가 생겼죠?
지상경계, 경계점 좌표. 좌표가 두 개 생겼죠. 그럼 무슨 경계예요? 지상경계네. 그러면 여기 새로 생길 때는 뭘 작성한다?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밑에 가볼까요? 자, 지적소관청 줄 서놔봐요. 밑에서 두 번째. 자, 지상경계 행강변천할. 여기가 중심키야. 지상경계. 그러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요래 2.5점짜리가 그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 X. 뭐예요?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올해 2.5점짜리가 이게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여기 지상경계가 포인트니까 지상경계 그러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지상경계를 뭘로 바꿔야 돼? 경계점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일 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2.5점짜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요번 달 것에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만 잡아봐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다, 기타 공부다. 기타 공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올해 아주 가능. 작년에 가로도 늦었어요. 지상경계가 나왔다. 그래서 세 군데를 장난칠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 무슨 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대대로 좀 봐라.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포인트는 지상경계거든. 그러니까 이걸 장난칠 수 있으니까 좀 잘 봐둬라. 그래서 작년에 다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우리 지적이 몇 문제 출제돼요? 지적이 12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100%는 다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작년에 뭐 하나 지적 소고는 그거는 안 나오다가 책에도 없었어요. 안 나오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틀려줘야 돼. 기본의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몇 개는 맞춰줘야 돼. 11개는 맞춰줘야 돼. 아니면 만점을 맞추든지. 그러니까 지적이 만약에 지적을 10개 이상을 못 넘겼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함도 메지 말라고요. 어디 결론은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 지적은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상경계 그러니까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핵심은 여기는 뭐예요? 좌표. 그러면 좌표가 들어가면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무슨 공부? 기타 공부. 요거는 지적 공부. 그 정도는 이번 달 코스에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오른쪽 2번에 가봐요. 2번에 무슨 공부가 있죠? 2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도 지적 공부가 아니죠.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누가 보관한다? 자, 이렇게 써놔요. 무슨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 우리가 잡아둘 거. 그러면 가로 2번의 관리 버전에서 특히 1번을 봐봐요. 자, 관리 버전에서 1번 찾았어요? 예. 그러면 1번의 지적 소관청 줄 한번 쳐놓고 거기만 줄 쳐놔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효율적 이용 및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운영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거 요번 달 것에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캐치가 되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4번을 가봐요. 320페이지. 가로 4번. 가로 4번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찾았어요? 이미 한번 봤던 거고 1번의 토지의 표시 줄 한번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은 건축물 표시 줄 한번 쳐놔요. 건축물의 표시. 3번의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줄 한번 쳐놓고 4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 정도만 낙서 한번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몇 회? 25회.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잘 들어봐요.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4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그게 25의 기출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심키를 잡아서 1번의 토지의 표시, 2번은 건축물 표시, 3번은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3장을 끝남으로써 이번 달 코스에 그러면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자, 지적 공부에서 늘 출제되는 게 뭐예요? 두 문제 정도가.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 요게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자, 소재. 또 다 까먹었다.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앞으로 외워 나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죠? 8종류.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영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여? 지적하일.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부동산 정확 공부도 지적 공부가 아니다. 무슨 공부? 기타 공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인문서에서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기초인문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322페이지 제4장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 있네. 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용어 정리할 때 봐봐요 이제. 자, 토지 이동에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요번 달 곳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 여기 자가 무슨 이자예요? 요거 다를리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다를리. 옮길리가 아니라 뭐예요? 다를리. 그러면 거기에서 줄 한번 꺼놔봐요. 첫 줄에 토지의 표시. 요게 중심키야. 토지의 표시. 키워드는 형광펜 다 꺼놓고. 그래서 거기 밑에 자, 첫 줄에 나와 있죠. 새로이 정하거나 1이라고 써요. 자, 두 번째 변경에다 뭐예요? 3이 2라고 쓰고 자, 말소에다 3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1, 2, 3 이게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해요. 내공이 좀 쌓이면 자, 그러면 이 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리.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졌어요? 새로이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이 강제적으로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으로? 토지 이동으로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새로이 정하는 것이 무슨 등록이냐? 읽어봐요. 신규 등록이거든. 그래서 신규 등록이 진짜 뭐예요? 왕따를 한 번 당했었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신규 등록이 초창기 토지 이동의 사유에 포함됐다가 빠졌다가 새롭게 2001년에 추가가 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라는 거. 한번 가봐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간혹가다 나와요. 어때요? 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어때? X죠. 그러면 지금 법에는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특히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X죠. 무슨 이동 사유다? 토지 이동 사유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토지 표시 몇 개죠? 또 까먹었다. 아까 그렇게도 했는데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토지동이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동이고 토지동이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는 것도 토지동이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 하는 거?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그 토지 이동의 개념을 딱 확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동이란 옮길 이자가 아니라 자 달를 이자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동을 말하며 즉 토지는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이동, 옮길 이동이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읽어봐요. 달라지는 거. 무슨 등? 달을 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길이가 아니에요. 옮길이가 된다면 지구가 방구를 뚫어야 되나. 그럼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1번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동그라미 1번 좌측에다가. 자, 1번. 자, 그 이제 지난주에 정리정돈하는 걸 배웠으니까 요 옆에 좌측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소유자 변경, 지목 변경. 자, 좌측에다가 요 1번 좌측 날개다. 앞으로 이제 좌측 날개다 여기에다 정리하는 지난주에 연습을 했죠. 그럼 한번 저희가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뭐라고 써놨어요? 앵무새. 앵무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앵무새인 사람은 요거는 뭐예요? 응용력이 없는 사람이야. 응용력이 없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다람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요 다람쥐는 뭐예요? 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순발력이 없는 사람이야. 다람쥐는 머리가 제일 나빠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심해요. 자, 동물 중에서 건망증이 제일 심한 동물이 다람쥐입니다. 우리 형님들은 왕다람쥐가 많아요. 건망증. 자, 건망증. 저도 이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이제 건망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망증. 그러면 다람쥐는 뭘 좋아해요? 도토리. 그럼 도토리를 만약에 10개를 숨겨놨어요. 10개.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 그래서 2개는 찾아먹고 8개는 못 찾아먹어. 그래서 새싹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신이 얼마나 자, 영물인지 아세요? 다람쥐가 머리가 좋다면 이거는 살림이 항평화된다고. 그래서 이 다람쥐가 머리가 안 좋다라는 거야.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에요. 자, 분명히 그러면 저희가 앵무새인지 다람쥐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이제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 토지이동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자, 분할은? 자, 맞죠? 분할은. 합병은? 맞아요. 소유자 변경은? 아니죠. 자, 지목 변경은? 맞아요. 그럼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앞으로 지적은.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무슨 거 봐요? 무슨 표시죠? 토지 표시. 그럼 결론적으로 요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렇죠? 소유자 변경 토지 등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요 개념을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탄탄대로로 가는 거예요. 탄탄대로.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 해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지문이 올해 맞나 봐봐요. 그러면 올해 이 지문 어때요? X죠. 여기가 빠질 거나 소유자. 그래 올해 출제된 지문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한필지.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25회 때 기출문제인데 잘 봐봐요.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4번. 이게 틀려서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 문제를 틀린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다람쥐면서 뭐예요?
앵무새가 되는 거야. 앵무새. 그러니까 순발력도 없고 응용력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25일 때 2.5점짜리고요. 그럼 자기가 오늘 반드시 잡을 거.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이제 목차가 성립이 되네. 첫 번째, 자 신규 등록을 우리가 보셔야죠. 근데 거기 이번에 신청권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 자 좌측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2번 옆에다가 자 틀을 마련해 놓으라고. 자, 한 번 더 써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고 써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죠.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 예외, 도시개발사업 대신청.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번 달 코스는 이 정도는 잡아놔야 돼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무슨 신청? 대신청.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해외. 그러면 일단은 가중치로 본다면 요 대의신청 다시 별표 5개가 들어갑니다.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의신청 요거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별표가 하나가 되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한번 색깔을 좀 입혀보자고. 자,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무슨 신청? 대의신청.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포인트 키워드가 어딜까요? 키워드가 요거예요, 요거. 사업에다 박스를 딱 쳐놔요. 사업이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사공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읽어봐요. 사업 여기에다 써요. 읽어봐요. 누구만이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업, 포인트가 사업이니까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줄 한번 꺼봐요. 몇 자죠? 5자. 그래서 5라고 쓰고요. 다른 색깔로 1이라고 딱 써놔요.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며칠? 15일만, 15일. 15일에 누가 대신 거하느냐? 지적소 관청에게. 지적소 관청. 그래서 요 15일이 또 자주 출제되고요.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라는 것은 대신이라는 거예요. 대신. 자, 누굴 대신해서 신청하느냐? 이렇게.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대의 신청.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봐봐요. 뭐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원칙은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 뭘까요?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요거는 누가 신청했어요? 사업의 시행자.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했잖아.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모르면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 알려줘야죠. 그래서 요 예적 측면은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거죠. 토지 소유자 알도록 통지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2.5점짜리. 요거는 통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를 하나 넣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정리 정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랑 원칙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몇 자?
15일. 그러면 대신청은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읽어봐요. 통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보더라도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가로 1번 읽어봐요. 가로 1번 뭐라고 써놨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원칙이라고 자기가 이제 써봐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원칙. 자, 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 대의 신청이죠.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에요. 애외가 되는 거죠. 옆에다 애외라고 써봐요. 애외. 자, 대의 신청권자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가 숙지하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가로 3번이라고 하나 써놔요. 가로 3번. 가로 3번. 가로 3번 요거 하나 추가해 놓으면 아주 좋아요. 맞아요?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 거기는 빠져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가로 열고 그러면 뭐예요?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원칙이다. 왜? 그래서 그러니까 큰 틀을 잡아놓으라고 이번처럼.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제 한번 숙지하고 가죠.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뭐예요? 토지 소유자 예외.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15일.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원칙, 요거는 뭐다? 예외. 요거는 뭐예요? 예적 정면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읽어봐요. 통지. 여기 28회 때 출제된 거고.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뒷장. 자, 토지 이동 신청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제 목차를 잡아갑시다. 읽어봐요.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1번에 무슨 등록이 나와요? 신규 등록. 이렇게 나오네요. 자, 신규 등록에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키워드는 신자이다 행간펜다 아까 나봐요. 신자만. 자기가 센서가 있는지 노센서인지 굿센서인지 한번 보죠. 자, 신규 등록은 요 신자거든. 신자. 자, 그럼 한번 봐볼래? 그러면 올해 2.5점짜리. X죠. 네, 이게 올해 2.5점짜리야. 자, 다음 중 토지 이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어때? X.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걔는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해 2.5점짜리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 중에서 11문제는 그냥 마치라고 다 줬어. 수업만 들은 사람은 11문제 그냥 한 문제 정도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맞춰줘야 돼.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그러면 1번으로 가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 쳐놔봐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자,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거기까지만 줄 쳐놓으세요. 올해는 이제 신규 등록 개념을 잡고요. 자, 몇 개 이제 거기 자 자처 의 옆에다가 몇 개 써봐요. 자, 참고용으로 해서 자, 간석지, 간척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지. 우리가 그러면 이제 3개 정도는 개념 한번 잡고 가자고. 빈지. 자, 간척지가 뭐예요? 새로 생긴 땅이죠. 간척지가. 그러면 간척지라는 것은 요거는 앞으로 봐봐요. 자, 앞으로 간척지라고 그러지 말고요. 자, 읽어봐요. 앞으로 바다 그러지 말라고. 바다 그러지 말고. 우리 법을 배운 사람은 읽어봐요. 공유 수면이라고 써놓으라. 공유 수면. 메꿨다. 읽어봐요. 매립지. 그래서 요 밑에다 써놔요. 공유 수면 매립지. 매립지. 앞으로 이제 간척지 그러면 법을 배운 사람은 간척지 그러지 말고 공유 수면 매립지. 그래서 이제 법이 하나 나와요. 읽어봐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이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척지는 공유수면 매립지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간석지. 간석지가 뭘까요? 간석지. 자, 그럼 봐봐요. 간석지가 뭐냐면, 자, 인천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간석 오거리. 무슨 동이 있어요? 간석동이 있어. 간석동이. 그러면 이 간석이라는 것은 뭐냐? 자, 줄 쳐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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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간석지라는 것은 갯벌이야.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송내 이호는 전부 갯벌이었다라는 거야. 갯벌. 간석지는 뭐라고요? 갯벌이라는 거야. 갯벌. 그래서 나중에 간석지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 선생 말고요. 자, 우리 그러면 뭐 아는 세법 선생님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간석동. 그럼 제가 농담 삼아 먹어요. 갯벌에 사는 교수님 그럽니다. 갯벌 동네거든. 갯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간석지라는 것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간석 오거리, 간석 네거리, 간석동. 과거에 전부 뭐였다는 거다? 갯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 지역이었다는 거. 이거 뭐라고 써놨죠? 빈지. 빈지가 뭐예요? 읽어봐요. 바닷가. 바닷가를 뭐라고 그래? 빈지라고 그래. 그래서 요 세 개 개념은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석지, 공유수면, 매립지. 간석지는 뭐라고? 갯벌. 빈지는 뭐요? 바닷가. 그래서 빈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법지가 돼. 법지.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닷가는 쓸모 있어 없어? 없어. 쓸모없는 땅을 빈지라고 그러고 쓸모 있는 땅을 법지라고 그래. 법지. 그렇죠. 법지. 자, 그러면 우리가 써먹는 것은 요 세 가지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개념 정도 잡아두라는 거. 읽어봐요.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지, 간석지는 갯벌, 명호는 빈지는 바닷가. 여기에서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뭘까요? 읽어봐요. 간척지가 되는 거지. 간척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게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써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신규 등록의 개념 정도 좀 잡아두라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규 등록. 그럼 곁들여서 읽어봐요.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지, 간석지, 갯벌, 빈지는 바닷가.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번 가보죠. 이번에 무슨 전환이 나오죠? 자, 네모 이번에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되네요. 자, 등록 전환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이제 복습을 하는지 봅시다.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렇죠. 지적공부 등록이죠.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지적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이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임야도는 들어봤죠. 토지대장은 들어봤죠. 지적도 들어봤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 읽어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네. 등록 전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거.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돼. 그러면 거기 2번에 가봐요.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 줄 쳐놔요. 임야대장, 임야도 줄 쳐놔봐요. 그러면 거기 토지대장, 지적도 줄 쳐놔봐요. 토지대장, 지적도 줄 쳐놔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거기 밑에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임에다 행한 거야. 동그라미 쳐놔요. 임에다. 그러면 자 토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 돼.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개념 잡아야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이 되나 보니까 봐봐요. 자. 등록 전환도 토지 동사가 되죠. 봐봐요. 임야대장 앞에는 뭘 붙여?
산치를 붙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집어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집안 앞에 뭘 표기해? 산.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뭐예요? 자, 7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럼 집안의 변경을 가져왔죠. 그러면 집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집안 변경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등록 전환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 되는 거네. 그러면 토지 이동으로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럼 느낌을 받아봐. 이제 나머지는 쓸 필요 없이. 임야도 측정 몇 분의 1? 6천분의 1. 지적도 측정 얼마? 3분의 1. 그러면 서에서 대로 갔어요? 대에서 서로 갔어요? 서에서 대.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야. 나중에. 당연히 개념만 잡아놓으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임야도 축적, 일반 축적 6천분의 1, 지적도 1200분의 1.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맞네요. 임에서 토로 가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라.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등록 전환은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유를 알게 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326페이지. 3번에 뭐가 나와요? 번호이 나오네. 자, 분자는 무슨 분자예요? 하늘 분자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인지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에 몇 필지? 두 필지.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그게만 밑줄 닦아놔요. 자, 좌측대고 딱 오늘부터 이제 정리 정돈하는 거. 그냥 대강 줄쳐놓지 말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식을 하나 넓힐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존 필지가 뭐죠? 7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7-1이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분할은 그 옆에다가 요렇게 자, 가로 열고 제목 옆에다가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분할은 형성적 효력이 있다. 제목 옆에다가 딱 써놔요. 분할 옆에다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 자, 그러면 형성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요 7-1은 몇 번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7에서 따라 나왔다. 형성. 그래서 형성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이제 자, 좌측에다 한번 써봐요. 좌측 날개에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써봐요. 그럼 밑에다가 하나. 자, 칸을 좀 벌려놓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써놔봐요. 세 번째. 자, 공유물 분할의 소라고 써놔봐요. 자,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물이 빠졌네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분할이죠. 그래서 분할, 그렇죠. 공유물 분할이죠. 읽어봐요.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청구권이면 뭐라고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밑에다 써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읽어봐요. 형성권이야. 형성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써요. 자,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그러면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힌트를 줬으니까 또 하나 봐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 써요. 자,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소일까요? 형성의 소예요. 형성의 소. 그래서 형성의 소. 소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뜻이야. 형성의 소. 그러면 무슨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형성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읽어봐요. 형성적 효력.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 형성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소? 형성의 소. 이런 기초공사를 오늘 해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적어봐봐요. 그러면 요 세 개는 이제 토대로 해서 그러면 오늘 반드시 알고 갈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자, 제가 그러면 판사는 민사재판은 세 마디밖에 못해. 자, 봐봐요. 무슨 판결을 내리나 봐봐요. 자, 그러면 요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A는 B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하라. 그래서 써요. 첫 번째, 이행 판결이 있네. 이행 판결. 요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네. 확인 판결. 세 번째, 요 청구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럼 판결의 종류는 지금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 그래서 민사재판은 세 종류야. 딱 보면 결론이. 자, 읽어봐요. 말아. 이행하라. 확인한다. 권리가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근데 1년 내내 공부하는 사람이 판결의 종류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요. 자,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러니까 읽어봐요. 확정되네. 그래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읽어봐요. 이행, 확인, 형성.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판결의 종류 그러면 자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봐봐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야. 그럼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읽어봐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여기 읽어봐요. 형성 판결.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뭐예요?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시험 범위가.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건.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소? 형성에서. 형성에서라는 것은 봐봐요. 그러면 이행 판결을 내려달라 그러면 이행 재판이야. 그러면 뭐예요? 빨리 읽어봐요. 이행에서. 읽어봐요. 확인해서. 무슨 말? 형성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걸면 무슨 판결을 내려주느냐. 읽어봐요. 이행, 확인, 형성. 그럼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그러니까 이번 달것에 기초공사 해놓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가자고요.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읽어봐요. 이행, 확인, 형성. 형성 판결은 뭐예요?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숙지해놔야 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워낙 중요한 거야. 이게 민법,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형성 판결은 몇 종류? 하나밖에 없어. 시험 범위에서.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러면 시험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복습으로 끝내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뭐예요?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 형성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에서. 그럼 재판을 걸어다라는 게 세 종류가 있어. 이행에서, 확인에서, 형성에서. 거기에 대한 판결은 몇 종류? 세 종류.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 와서 분할이란 무슨 소리죠? 형성적 효력. 그러면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분할. 여기까지. 자, 이번 달 거서는 그 정도만 해두면 돼요.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오른쪽 가봐요. 4번이 나올 거예요. 4번. 4번이 뭐가 나오죠? 합병.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몇 필지인지 봐봐요. 한 필지. 오늘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쳐놔요. 오른쪽에. 자, 327페이지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거기에다 밑줄을 닦아 놓고요. 그럼 합병의 특징은 그거랑 똑같아요. 자, 봐봐요. 나머지는 봐봐요. 몇 다시? 8, 8-1 합쳤죠. 몇 번이 없어졌어요? 8-1.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네. 나머지는 쓸 필요 없어요. 결번이라는 것은 지번이 없어진 걸 결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두 필지로 합했으니까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합병 그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청량 X. 이게 제일 많이 출제돼서. 자, 청량 X.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면 한번 봐보죠. 자, 합병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것도 요 8-1도 쏙 들어갔죠. 그러면 없어지는 과정도 읽어봐요. 무슨 과정? 형성 과정. 그러면 그 옆에 2번이라고 써놔요. 자, 형성적 혈액이 있다. 분할과 합병이 공통점이네요. 형성적 혈액이 있다. 그래서 형성적 혈액. 그래서 형성적 혈액.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금, 정감, 청구권. 앞으로 응용해 먹어야 돼. 읽어봐요. 청구권이라고 한다. 형성권이야. 봐봐요. 자, 정의라는 것은 늘어난 거잖아. 분할도 늘어났죠. 그러면 감액도 뭐에 줄어들었죠. 그러면 전세금, 정감,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런 걸 기초공사를 계속적으로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푸는 폭발력이 발휘된다고. 그럼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 배웠어요. 무슨 건? 지난번에도 첫 시간에 했죠.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그러니까 그러면 분할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그리고 합병은 줄었죠. 그래서 전세금, 정감, 청구권. 결론적으로 무슨 건이에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금 제가 한번 봐봐요. 그럼 주인인데 주인한테 세입자한테 전세금, 정감,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행사했죠. 그럼 세입자가 줄여주든지 늘려주든지 않으면 뭐예요? 나가라는 거야. 싫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건?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거. 그러면 합병이란 그러면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무슨적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 그러면 그러면 합병의 개념 정도만 이번 달 고세에 잡아놓으면 돼.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렇죠. 그럼 합병의 종류. 다시 합병의 의미 잡아보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럼 27회 때 다음 중 틀린 거 잘 들어봐요.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면적 적정하여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정형하지 않습니다. 두 필지를 뭐 하면 되죠? 합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보죠. 자, 5번을 한번 가보죠. 5번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그것만 줄 쳐놓으세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찾았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오늘 딱 하나만 잡자고요. 봐봐요. 거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자, 되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되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지목 변경. 자, 그러면 5번 앞에다가
요 05번 앞에 요 옆에다가 청량 X라고 딱 써놔요. 청량 X. 그래서 많이 출제됐죠. 청량 X. 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뭐에 경계 변동이 없잖아.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 다음 중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거.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 정도는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합병 청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지목 변경도 안 하죠. 그러면 지목 변경과 합병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청량 X. 공통점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잖아. 토지 이동 사유. 그렇죠.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청량하지 않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대표적으로 뭐예요? 합병과 지목 변경. 자주 출제돼요.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 이걸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거기까지 하고 일단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